75세가 넘으셨다면 오늘 이걸 바꾸지 않으면 남은 인생을 침대에서 보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앞으로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을지 아니면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기 어려워질지를 가릅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신다면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몸의 변화와 회복을 현장에서 지켜봐온 내과 전문의 김정훈입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늘 같은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저는 나름 잘 먹고 잘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무너졌을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솔직한 답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며칠 전 제 진료실을 찾았던 박금순 씨는 올해로 77세입니다. 평소 주말마다 산에 오르던 분이었고 주변에서는 체력이 좋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집 안에서 주방으로 가다 문지방에 발끝이 살짝 걸렸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그날 이후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관절 골절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고 수술 직전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늘 건강하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그 질문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박금순 씨는 지금 다시 걷고 계십니다. 제가 알려드린 단 하나의 원칙을 생활 속에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지금 몸에서 무너지고 있는 힘을 다시 살리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넘어짐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움직임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게 됩니다. 셋째, 나이 탓으로만 넘기기 쉬운 위험 신호를 스스로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스스로의 다리로 살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점점 도움에 의존하게 될지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한번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선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시점이 있습니다. 숨이 조금만 차도 힘들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걸음이 느려졌다고 느끼는 때입니다. 이 변화는 서서히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느 한 시점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나타납니다. 사람의 몸은 나이에 따라 조금씩 약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특정 시기에 큰 변화를 겪습니다. 특히 70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는 몸속에서 힘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예전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움직여도 결과가 전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박금순 씨 역시 그 변화를 모르고 계셨습니다. 산을 다니니 괜찮다고 생각했고 밥도 잘 드시니 문제없다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이미 힘을 지탱하던 기둥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기둥을 다시 세우는 방법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오늘 알게 된 것을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갑자기 무너지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할 것은 바로 식사입니다. 특히 75세를 지나면서부터는 적게 먹는 게 건강하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몸을 더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밥도 잘 먹고 반찬도 골고루 먹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정작 몸에 힘을 만드는 재료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박금순 씨도 그랬습니다. 아침에는 밥에 김치, 점심에는 국수나 죽, 저녁에는 나물 위주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단정하고 건강한 식단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루에 몸에 필요한 힘의 재료가 절반도 채 들어오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을 집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관리해도 벽돌이 부족하면 집은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벽돌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부족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중심을 잡기 어려워지며 작은 충격에도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 하나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몸무게 1kg당 하루에 단백질 1.2g이 필요합니다. 몸무게가 60kg라면 하루에 약 72g입니다.
이 숫자는 어렵게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예전보다 단백질을 확실히 더 챙겨야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필요할까요? 젊었을 때는 조금만 먹어도 몸이 알아서 힘으로 바꿔줬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부터는 몸속 공장이 많이 낡아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넣어도 예전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정확하게, 더 의도적으로 챙겨줘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오해를 하십니다. 고기는 몸에 부담되지 않나요? 속이 불편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에는 고기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콩이나 채소에도 힘의 재료가 들어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몸의 스위치를 켜줄 만큼 강한 재료입니다. 그 역할을 가장 잘하는 것이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음식입니다. 박금순 씨 역시 몸에 좋다는 생각으로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식단에 고기와 달걀을 다시 올리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다리가 덜 무겁고 오후에 늘어지던 시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본인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몸은 한 번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에 나눠서 드셔야 합니다. 특히 아침이 가장 중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몸은 스스로 힘을 끌어다 씁니다. 그런데 아침을 대충 넘기면 몸은 다리와 엉덩이에서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아침에 달걀 2개, 우유 1컵만 더해도 큰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꾸신다면 밥 양을 조금 줄이고 힘이 되는 재료를 하나 더 올리는 것입니다. 이제 힘의 재료를 채우는 방법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재료만 넣는다고 몸이 자동으로 강해지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힘을 실제로 써먹을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식사를 바꾸기 시작했다면 이제 반드시 함께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몸을 깨우는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걷고 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기에는 걷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박금순 씨도 산을 꾸준히 다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집 안에서 발이 걸리는 순간 몸이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오래 걷는 힘과 순간적으로 몸을 지탱하는 힘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몸에는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천천히 오래 쓰는 힘, 그리고 갑자기 쓰는 힘입니다. 문지방에 발이 걸렸을 때, 미끄러질 때, 휘청거릴 때, 몸을 바로 세워주는 것은 두 번째 힘입니다. 이 힘이 약해지면 머리는 위험을 느껴도 몸이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 시기부터는 이 빠른 힘이 특히 빠르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평소 잘 걷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넘어지게 됩니다. 이건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반응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 동작을 10번, 하루에 3번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에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는 넘어질 뻔한 순간에 몸을 바로 세우는 힘을 직접적으로 깨워주기 때문입니다. 걷기와는 전혀 다른 자극입니다. 박금순 씨는 처음 이 운동을 시작했을 때 5번도 버거워하셨습니다. 무릎이 굳은 느낌이 들고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방석을 하나 깔아 의자를 조금 높였습니다. 그렇게 부담을 줄이자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어설 때 숨이 덜 차고 몸이 흔들리는 느낌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발이 헛디뎌도 예전처럼 겁이 나지 않습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빠뜨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정직해서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순간이 가장 좋은 시작입니다. 오늘은 딱 5번만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몸의 힘과 반응을 살리는 방법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으로만 넘기고 지나치는
하지만 놓치면 큰 후회를 남길 수 있는 신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식사와 움직임을 잘 지키고 있는데도 걸음이 점점 느려지고 발을 끄는 느낌이 들며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여기에는 꼭 한 번은 의심해 봐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특히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면 절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걸을 때 보폭이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큼성큼 걷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발을 조금씩 끌듯이 걷게 됩니다. 두 번째는 화장실을 참기 어려워지는 변화입니다. 자주 가고 싶어지거나 갑자기 급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세 번째는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입니다. 약속을 깜빡하거나 물건 둔 자리가 자꾸 헷갈립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다른 원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 제 진료실을 찾았던 이정호 씨는 79세입니다. 가족들은 점점 말수가 줄고 걸음이 느려지는 모습을 보고 이제 그런 시기가 온 것 같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머리 안에는 원래 물이 순환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고 조금씩 쌓이면 뇌를 안쪽에서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걸음이 느려지고 화장실 조절이 어려워지며 기억력에도 영향을 줍니다. 무서운 점은 이 상태가 다른 병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넘기거나 포기해 버립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원인을 정확히 찾으면 수술 한 번으로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정호 씨는 시술 이후 보폭이 넓어지고 걸음이 안정되었으며 표정과 말투까지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사람이 다시 돌아온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더 점검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매일 드시는 약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의 종류가 하나둘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지럼증, 혈압, 잠, 통증. 이렇게 약이 많아질수록 몸은 더 둔해질 수 있습니다. 이정호 씨 역시 하루에 7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중 일부는 서로 겹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치의와 상의에 꼭 필요한 것만 남기자. 머리가 맑아지고 낮 동안의 멍한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약은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다. 몸에 맞게 꼭 필요한 만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약 봉투를 한 번만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약들이 정말 지금의 내 몸에 모두 필요한가?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힘을 만드는 식사, 몸을 지키는 움직임, 그리고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이 내용을 어떻게 하루 속에서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일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박금순 씨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 시간표를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머릿속에만 남겨두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부터 그대로 따라할 수 있는 하루의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박금순 씨가 실제로 지키고 있는 생활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잠깐 앉아 숨을 고르고 몸이 깨어나는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바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5번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움직임이 밤새 굳어있던 다리에 이제 하루를 시작한다는 신호를 보내줍니다. 아침 식사는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식탁에 달걀이 빠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밥 양은 조금 줄이고 달걀 2개와 따뜻한 우유 1컵을 더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아침에 필요한 힘의 재료가 충분히 채워집니다. 오전에는 가벼운 산책을 나갑니다. 속도를 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걷는 중간중간 멈춰서 몸을 세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공원 벤치가 보이면 잠깐 앉았다가 손을 쓰지 않고 일어납니다. 이 동작을 2~3번 반복하고 다시 걷습니다. 점심 식사는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조리한 고기나 생선 1가지가 중심이 됩니다. 많이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이 되는 재료를 챙긴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먹기 시작하자 오후에 늘어지던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다시 한번 의자 운동을 합니다. 텔레비전을 보면서 해도 되고 잠깐 일어나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하루에 여러 번 몸을 깨우는 것입니다. 한 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자주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녁에는 부담 없는 식사를 합니다. 점심에 고기를 먹었다면 저녁에는 생선이나 두부로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다시 한번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몇 번 더 합니다. 이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박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활이 복잡해진 건 하나도 없는데 몸이 달라졌습니다. 이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에서 갈립니다. 오늘 한 번의 선택이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오늘부터 이 하루 중 한 가지만이라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십시오. 시작만 해도 몸은 반드시 반응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몇 가지 질문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제 진료실에서도 거의 똑같은 질문들이 나옵니다. 이제 그 궁금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것입니다. 단백질을 이렇게 챙겨 먹으면 몸에 부담이 되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몸 상태가 크게 문제없는 분이라면 지금 말씀드린 정도는 오히려 몸을 지키는 쪽에 가깝습니다. 힘이 빠져서 움직임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균형이 더 빨리 무너집니다. 그 결과로 면역력도 떨어지고 회복도 느려집니다.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가 과해서 생기는 문제보다 훨씬 흔합니다. 다만 이미 신장 쪽으로 치료를 받고 계신 분이라면 이 부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씹는 것이 힘들 때입니다. 고기나 생선을 먹고 싶어도 치아가 따라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덩어리를 고집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고기를 잘게 다져서 부드럽게 조리해 드셔도 좋고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셔도 괜찮습니다. 달걀, 두부, 우유처럼 부드러운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마시기 편한 단백질 음료도 잘 나와 있으니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중요한 건 형태가 아니라 몸에 힘이 되는 재료가 들어오고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움직임과 통증에 관한 것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다가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참지 않는 것입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릎이 아프다면 의자의 높이를 조금 높여 보십시오. 방석 하나만 깔아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도 불편하다면 그날은 쉬어도 괜찮습니다. 하루를 쉰다고 그동안의 노력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네 번째로 꼭 알려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간단한 확인 방법입니다.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앞쪽으로 약 3걸음 정도 걸어갔다가 다시 돌아와 앉는 데 걸리는 시간을 재보십시오. 이 동작이 12초 이상 걸린다면 몸이 지금 관리가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겁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신경 쓰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표시입니다. 박금순 씨도 처음에는 이 동작에 15초가 걸렸습니다. 하지만 식사와 움직임을 바꾸고 나서 지금은 훨씬 여유 있게 해내고 계십니다. 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관리하느냐, 그냥 두느냐만 기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내 삶에 가져갈지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은 앞으로의 시간을 바꾸기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딱 3가지만 마음에 남기시면 됩니다. 첫째, 힘은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전과 같은 식사로는 지금의 몸을 지탱할 수 없습니다. 오늘부터는 밥 양을 조금 줄이더라도 달걀, 생선, 고기처럼 힘이 되는 재료를 하루 3번에 나누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진 몸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걷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넘어질 뻔한 순간에 몸을 바로 세워주는 힘은 의자에서 일어나는 간단한 동작에서 살아납니다. 하루 10분이면 됩니다. 이 짧은 시간이 넘어짐을 막고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자신감을 지켜줍니다. 셋째, 모든 변화를 시간 탓으로만 넘기지 마십시오. 걸음이 달라지고 화장실이 불편해지고
기억이 흐려진다면 한 번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되돌릴 수 있는 문제를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남은 시간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박금순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면 겁부터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이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몸이 무너질까 두려워 하루를 시작하는 삶과 내가 내 몸을 지키고 있다는 확신으로 하루를 여는 삶은 전혀 다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한 발 앞서 계십니다. 사고가 나고 나서가 아니라 아직 선택할 수 있을 때 이 이야기를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달걀 하나, 의자에서 일어나는 5번, 약 봉투를 한번 꺼내보는 것, 이 작은 행동이 내일의 몸을 바꿉니다. 지금 이 순간 나도 해보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면 댓글에 실천이라는 2글자를 남겨주셔도 좋고 숫자 1을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적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보다 집 안에서, 거리에서, 여행지에서 웃으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 더 편안한 내일을 위해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을 믿으셔도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